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곳 명지토지개발 아카데미에서 토지개발, 특수경매, 추천물건 이 세 가지를 강의하고 있는 이종식이라고 합니다. 교육 관계에서 질문이나 물어볼 게 있으면은 4444국에 2069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답변도 해드리고 다 해드립니다. 사용해서 물어봐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드리는 겁니다. 토지개발 강의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 토지개발에 쓴 책이 이게 4권이에요. 4권에서 제일 첫 번째 토지개발 1,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토지개발 2, 세 번째가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네 번째가 이 맹제 건축법상 도로 만들기 이 책을 4권을 썼는데 4권을 가지고 한 권을 가지고 한 달, 그러니까 매주 목요일 날 한 번, 그러니까 4회 강의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한 교재가 한 달이니까 이 과정이 전부 다 끝난다고 하면은 4개월이 걸립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강의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토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 낯설기 때문에 4개월 과정의 강의가 다 끝나도 잊어먹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토지 개발 과정과 특수경매 정규 과정은 무조건 1년 동안은 재수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1년 동안 잊어먹도 다시 반복해서 강의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바쁜 일이 있어서 강의를 못 들었을 때는 다시 듣고 그 다음에 동영상으로도 듣고 라이브로도 듣고 계속해서 이 과정을 머릿속에 완전히 익히고 나면은 제가 마지막에 특수경매 물건 골라주는 것을 낙찰 받았을 때 뒤처리를 어떻게 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이 과정은 내가 4개월 과정이라고 해서 4개월이 끝났으니까 그만둬야 된다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1년 동안은 계속해서 재수강 하셔도 된다 이런 겁니다. 토지개발 강의 있는데 7시부터 9시까지 합니다. 지금서부터. 그런데 4개월이 지나고 나면은 이 저녁 7시부터 하던 것이 낮 2시로 다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 토지개발 과정이 7시고 특수경매가 2시 과정을 해서 4개월씩 지나는데 4개월 과정이 한 텀이 끝나게끔 되면 특수경매가 다시 저녁으로 가고 토지개발이 다시 낮으로 온다. 그러니까 사실은 한 번 2시에 들으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으려고 하면 8개월이 걸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밴드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게끔 된 등록을 하시면 제가 과목별로 밴드에 초청해 드리기 때문에 이것이 여기 토지 개발이다 해갖고 밴드에 초청을 해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등록해서 오늘 오신 분 중에서 밴드에 초청이 안 되신 분들은 초청해 달라고 문자를 보내십시오. 아까 문자 전화를 제가 4444국에 2069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걸로 해 주시면 제가 등록하신 분들에서 확인이 되면은 제가 밴드 초청을 해드립니다. 그 밴드 초청을 해드리게끔 되면 그 안에 1년 동안은 계속해서 재수강을 들을 수 있고 또 다시 아셔야 될 것이 뭐냐면 4개월 지나고 나면 다시 또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4개월 전과 4개월 후의 강의는 제목은 같으더라도 내용이 조금씩 어떤다? 업그레이드되고 변할 수가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계속해서 수강하실 수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이 토지 개발 강의 오늘 이제 저녁 이제 7시에 그러니까 이게 시작이 되는데 토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토지를 사면 뭘 사는 거라고 그랬죠? 사용의 권한으로 이루는 거죠. 이 사용의 권한은 시작부터 끝이 법이에요. 그러니까 법이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이 수십 개의 법이 그 토지에서 사용의 권한을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제일 먼저 토지개발 1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하는 걸 보면 어떤 땅을 가지고 어떤 법규가 적용이 되는지를 어떤 규제가 있는지를 찾는 방법에 대한 땅에 대한 규제는 뭘로 시작한다? 법으로 시작해서 법으로 끝난다. 땅의 하나의 법이 아니라 수십 개의 법이 어떻게 한다? 규제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을 샀을 때 몇십 개의 규제가 되는 것인 거를 보고 그 법 조항에 따라서 다 들어가서 내 이 땅은 어떤 규제가 있구나. 그걸 제일 먼저 우리가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토지를 강의를 들을 때 여러분들이 원칙을 아시면 되는 겁니다. 이 원칙이 어떻게 된다면 이렇게 돼요. 대한민국 어떤 땅이든지
용도 지역이라는 것을 하나를 만들어놔서 용도 지역에서 어떤 종류의 건물을 얼만큼 지을 수 있다, 이거 다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놓고 필요한 경우에 거기에 지을 수 있는 건물을 규제를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용도 지역에서 뭐가 된다? 어떤 종류의 건물을 얼만큼 지을 수 있다고 다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놓고 규제가 시작이 되는데 제일 먼저 용도지구라고 있죠? 용도지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규제를 할 수 있게끔 권한을 준 겁니다. 그 다음에 용도구역이라고 있죠? 용도구역은 국가에서 법으로 규제를 할 수 있는 걸 준 겁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죠? 타법령이 있죠. 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은 내 땅에 대한 규제입니다. 근데 타법령은 내 땅 옆에 뭐가 있느냐 이럽니다. 내 땅 옆에 만약에 뭐가 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있다. 그러니까 똑같은 용도지역이라도 내 옆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없을 때는 아무 규제가 없는데 내 땅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내 땅 옆에 무엇이 있는가에 따라서 규제를 받는 것이 타법령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우리가 땅은 규제 처음부터 끝까지 규제를 시작해서 규제로 끝난다고 그랬는데 제일 먼저 규제가 용도 지역에 의해서 어떤 종류의 건물을 얼만큼 지을 수 있다고 만들어 놓고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한 경우에 규제를 하고 그 다음에 국가에서 법으로 규제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내 땅 옆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규제를 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이것이. 그 기본 원칙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개발행위라는 것을 제가 강의를 하게끔 되는데 이 개발행위가 뭐냐? 이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개발행위가 만들어졌는데 내 땅을 현재 용도에서 다른 용도로 쓴다 이럽니다. 현재 뭘로 쓰죠? 농사를 짓고 있는데 나무를 심고 싶다. 주유소를 짓고 싶다. 창고를 짓고 싶다. 연못을 만들고 싶다. 이렇게 현재 쓰고 있는 용도를 다른 용도로 바꿀 때는 뭘 받는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셔야 될 것은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는 것이 있죠. 처음부터 대지가 아니라 어떤 땅이 있는데 집을 지었기 때문에 대지가 되죠. 그 땅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대지가 된 겁니다. 대지화된 땅도 있는데 대지화된 땅은 창고를 짓는다고 생각하면 창고 용지인데 그건 대지화된 거죠. 공장 용지는 공장을 짓고 허가를 받아서 만드니까 공장 용지지만 대지화된 땅이죠. 다시 말하면 대지화가 된 땅은 이미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또다시 어떤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목이 대지화되어 있지 않은 땅 28개의 지목 중에서 대지, 공장용지, 창고용지, 학교용지, 주유소용지 5개를 빼놓은 나머지 땅은 항상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규제가 있었는데 개발행위 허가는 국가에서 땅을 난개발하지 말자 이런 의미로 토지의 용도 변경을 하는 것을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경사도, 임목번수도, 표고도, 도로, 배수로 이 5가지로 그러니까 이 5가지가 부족할 때는 아무리 용도 지역이 있고 규제가 없어도 개발행위 허가에 의해서 규제가 또 되는 것이 또 생긴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땅을 가지고 돈을 벌려면은 가장 먼저 분할할 줄 알고 합병할 줄 아는 게 기본입니다. 분할은 어떤 땅이라도 여기서 여러분들은 분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저한테 갖고 옵니다. 분할이 안 된대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분할이 안 되는 거야? 분할하는 법을 모르는 거야? 분할할 수 있는 방법이 수십 가지가 있어요. 근데 한 가지 가지고 그 법에 의해서 분할을 하다니까 안 해준다면 분할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토지개발 강의 제가 들으면 대한민국의 어떤 땅이든지 다 분할할 수 있다고 해서 장담합니다. 분할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가 뭐냐면 토지개발을 완화해서 이게 뭐냐면 내 땅은 뭐 한다? 사용의 가치라고 했죠. 사용의 가치를 내 땅이니까 내가 사용할 수가 있지만 국유지는 국가 땅이죠. 국가 땅을 내가 사용할 수 있으면 내 땅인 거야.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내가 불화를 받을 수 있는 국가 땅이 있고 불화를 못 받는 땅이 있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땅이 있고 사용 못하는 땅이 있는데 국가 땅을 내가 사용하고 불화를 받을 수 있는 것은 토지 투자의 기본이라는 겁니다. 이게 토지 개발 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 저녁 7시부터 한 달 내내 공부를 하는 것이 제가 얘기한 이 공부를 하게끔 되는 겁니다. 다음은 다음 달에 토지개발 2입니다. 이 매주 첫째로서부터 오후 7시부터 9시가 똑같이 하고 여기에 또 등록을 하신 분에게 이 토지개발 2의 밴드에 초청해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4과목인데 4과목을 한꺼번에 다 초청하고 내가 유튜브로 듣겠다. 여기 와서 듣는다 하시는 분은 60만 원입니다. 근데 내가 유튜브로만 그냥 실시간 동영상 듣겠다 그러면 10만 원 해서 할인해서 50만 원 해드립니다. 그런데 나는 4과목이 다 필요 없다. 한 과목만 듣겠다. 그러면 한 과목 한 달만 강의를 신청하게끔 되면 15만 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4개를 다 하게끔 되면 60만 원인데 50만 원을 할인해 드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강의를 또 하는 거, 이 두 번째 강의는 뭐냐? 지목에 의해서 특별법을 적용받는 것이 농지와 임야는 지목에 의한 특별법을 적용받는 겁니다. 지목이 28개 중에서 농지와 임야는 지목에 의한 특별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이 지목에 산지 전용과 농지를 전용하게끔 되는 특별법이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제일 먼저 기본입니다. 대한민국의 토지의 70%가 농지와 임야입니다. 대한민국에 제일 많은 농지와 임야는 특별법을 적용받는데 그 특별법을 어떻게 적용을 받는지 우리가 알아야지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 법정시장권 분묘기지권인데 이 법정시장권은 특수경매에서 강의하지만은 분묘기지권이 어떤 식으로 변화를 해서 어떻게 되는지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땅이 참 좋은데 산소가 5개 있다. 사야 돼, 사지 말아야 돼요. 돈이 되면 사야죠. 그렇죠. 돈이 되면 산다 이런 얘기. 내가 산다는 얘기는 돈이 되게끔 만든다는 얘기는 내가 산 땅에 산소를 내가 어떻게 처리할 수 있겠느냐. 이게 가장 기본이라는 얘기입니다. 토지의 개발은 개발을 한다. 개발하는 게 뭐 하는 겁니까? 토지에 개발한다고 그러는데 개발이 뭘 하는 거예요? 개발시키는 거죠. 네? 개발을 하는 것은 건축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거예요. 내가 토지를 어떤다? 개발한다. 건물을 지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땅을 개발하는 목적이 뭐 때문에 개발을 하죠? 건물을 지으려고 목적을 하죠. 그런데 건축법을 알고 개발해야 돼? 건축법을 모르고 개발해야 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땅을 투자하는데 가장 실수하는 게 여기서 실수를 합니다. 개발은 뭐 하려고 한다? 건축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건축법에 의해서 어떤 법규 적용을 어떻게 받으니까 그 건축법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해야 되겠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건축법에 대한 것이 토지개발2의 가장 한 70%를 차지합니다. 내가 무허가로 지었을 때 양성화 시킨다든지 내가 건축허가를 받을 때 신고하고 착공하고 사용 승인은 어떻게 되고 어떤 땅에 건물을 짓는데 건물과 공작물의 차이가 뭐냐 이런 얘기예요. 건물만 건축법 적용을 받지 건물이 아닌 것은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땅에 무슨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건축법을 적용받는 건물인지 건축법을 적용을 받지 않는 그냥 공작물로 되는 것인지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우리가 시작이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땅에 건축 허가를 받지 않고 지은 집이 옛날에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내가 샀을 때 그 건물을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 무허가 건물을 양성화를 시킬 수 있는 것이 어떤 방법이냐? 용도 변경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한 것을 그런다?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야 된다. 이게 토지개발 2에 있는 강의입니다. 세 번째가 제가 강의할 것이 이것이 맹지의 건축법상 도로 만들기다. 이게 제목을 하나를 만들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개발의 시작은 뭐에서부터 시작? 건물을 짓는 거죠. 건물을 지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도로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다 용도 지역에서 규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뭐 때문에 못 지어? 도로가 없어서 못 진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건축법상 도로를 만들 수 있겠느냐가 그 토지의 값어치를 상승시키는 가장 기본입니다. 제가 이 수십 가지의
이 도로를 놓고 현황 도로, 지적도상 도로, 건축법상 도로, 도로법에 의한 도로, 사도법에 의한 도로 이런 여러 가지를 놓고 어떤 때는 이 도로를 이용해서 건축허가를 나고 어떤 때는 허가가 안 나는지 어떤 때는 땅 주인의 사용승낙을 받아야 되고 어떤 때는 사용승낙을 안 받아도 되는지 왜 그러고 어떤 법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이 강의를 하는 것이 뭐야? 토지인데 이게 어저께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혀 모르는데 요새 받았더니 제가 교수님 유튜브 뭐 보고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맹지에 건축법상 도로 만들 수 있다는데 내 땅 맹지인데 그러면 내가 그거 등록하면 도로 만들어 줍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얘기했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남의 땅을 그냥 쓸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환경이나 옆 주변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언제는 되고 언제는 안 되느냐를 내가 설명해 주는 것이지 생처럼 남의 땅에다가 어떻게 도로를 만든다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제가 그냥 생땅에다가 건축법상 맹지에 무조건 도로를 만들 수 있겠다 해주겠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현황에 의해서 도로가 되어 있을 때 어떤 때는 그 현황 도로를 가지고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고 어떤 때는 못 받는지 그거를 설명해 드린다 이런 겁니다. 마지막으로 보면은 이것이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다 하는데 제일 그 결정 요인도 많고 또 관심이 없는 것이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은 법이라는 것은 만들어서 언제서부터 시행한다 그러면 그 시행하기 전과 후가 엄청나게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어 보시겠습니다. 어떤 농지를 가지고 건물이 있어요. 건물을 지어놨거든요. 그럼 사실상 대지인데 지적법에 의해서 지목 변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전으로 돼 있어. 내가 그거를 낙찰을 받았거든요. 낙찰 받은 걸 가지고 지적과에 가서 대지로 바꿔달라고 합니다. 그럼 대지로 바꿔주면 사실상 대지가 바꿔주는데 뭘 내라냐면 농지 전용 부담금 내라고 그래요. 근데 농지 전용 부담금 만들어진 것은 1978년도에 만들어졌는데 1972년도에 집을 지었다 그러면 농지 전용 부담금 없을 때 집을 지었기 때문에 그건 농지 전용 부담금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법이 언제 시작이 됐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사실은 공부도 되지만 공부를 반드시 해야 되는 목적이다 해서 이 네 과정이 4개월 과정으로 해서 그런다 끝나게끔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끝나고 나면 이번에는 특수경매입니다. 특수경매. 특수경매 여기에 보면은 제가 다시 또 이것도 책을 4권을 썼습니다. 특수경매다, 소송경매, 농지경매, 실수장경매 이렇게 썼는데 이 제일 먼저 이것이 진짜 특수경매다. 이것은 특수경매에 입문을 하는 겁니다. 입문이기 때문에 이것도 똑같이 오후 2시부터 4시간 동안 강의를 하고 한 권 가지고 한 달 동안 4회에 걸쳐서 강의를 하는데 제일 먼저 뭘로 하냐면은 우리가 어떤 부동산을 사면 팔아야 되는데 파는 걸 뭘로 한다? 협상으로 파는 겁니다. 그런데 협상을 하자고 했더니 협상 안 한대. 그럼 협상 안 한다고 했을 때 협상하기 싫어? 알아서 그럼 법대로 합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특수경매에 입문하려면은 어떤 법에 무슨 조항이 있는지를 알아서 내가 저 사람하고 협상하기 위해서는 약간 좀 그분에게 압력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압력을 주는 것이 어느 법 몇 조 몇 항에 있는지를 알아서 그걸 가지고 무슨 법에 몇 조에 무슨 조항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에 의해서 뭘 하다? 합의하기 하기 싫으면 뭐대로 합시다? 법대로 합시다. 특수경매에서 핵심이 뭐냐면은 건물 매각 제외 토지만 매입입니다. 건물이 매각 제외고 토지만을 매각을 했을 때는 그 이유가 한 10여 가지가 됩니다. 10여 가지에 따라서 왜 건물은 빼놓고 땅만 경매로 나왔냐의 그 이유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법이 어떻게 된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은 빼놓고 토지만 나온 거에
실전 사례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만들고 이럴 때는 이렇게 되고 왜 이것이 건물은 빼놓고 땅만 나오게 됐는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토지만 매입 후, 그 다음에 지분 매입, 지속수상 도로가 없어도 유치권 부존재, 농지증 받아내기, 종류별 실전 사례, 대처 사례 해갖고 이 실전 사례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거진답니다. 그러니까 특수경매에서 제일 처음에 법의 종류를 나열해놓고 400~500개 정도가 실전 사례 가지고 이럴 땐 이렇게 대응하고 이럴 땐 이렇게 대응하고 이럴 때 이렇게 대응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진짜 소송경매다인데 이 소송경매라는 것은 소송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소송은 합의를 하는데 지렛대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송을 해서 이기자는 뜻이 아니라 소송을 진행을 시켜서 합의를 빨리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진짜 농지경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농지경매에서는 가장 핵심이 농지 갖고 돈을 버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농지연금으로 받는 거, 하나는 담당자가 농지증을 안 해준다고 하면 어떻게 되죠? 갑시다. 입찰보증금 뛰죠. 그러면 입찰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그럴 때 그렇게 아무도 못 들어올 때 우리 입찰에 들어가서 농지증을 받아내는 것이 농지경매의 가장 핵심이 그겁니다. 왜 담당자는 농지증을 안 해준다고 그랬고 왜 나중에 이렇게 해서 일을 되면 농지증을 해줄 수밖에 없는지 왜 그렇게 됐는지 그 이유와 실전 사례를 갖고 설명해 주는 것이 농지경매다 이렇게 아시면 되는 거고 다음에 이 대한민국에서는 FTA 후로 농지를 가지고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럼 내가 농지를 몇 평을 갖고 있을 때 국가에서 나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어떤 방법이 있는지 설명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가 이제 내가 농지를 사서 농지연금을 할 때는 어떤 방법을 이고 어떤 조건이 되는지 이게 세 가지입니다. 내가 농지를 사서 국가에 지원을 받는 방법 두 번째 농지연금 세 번째 농지증 안 해준다는 걸 어떻게 한다? 농지증을 왜 안 해준다 그러고 낙찰 받아서 농지증을 어떻게 받아내는지 그 세 가지가 농지경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맨 마지막에가 이것이 진짜 실수한 부동산 투자다 이렇게 제가 했는데 실수한 부동산 투자다 실수한 경매다 이렇게 제가 같이 제목을 쓰고 있는데 그러면 제가 여태까지 수백 개를 가지고 낙찰을 받아서 제가 추천했으면 다 성공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 수백 개 중에서 한 5%에서 7% 정도쯤은 제가 생각지 못한 일이 나서 실수한 것이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수했던 사례를 제가 책을 다 만들어 놔서 제가 강의를 한다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교수님 돈 많이 번다고 해도 우뚱말뚱 실수한 얘기를 뭐 하려고 강의를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실수한 얘기는 뭐냐면 이러한 실수를 여러분들은 하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실수한 경매까지 하게끔 되면은 토지개발서부터 이 특수경매까지 8가지 과목이 다 끝이 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제가 이런 추천 물건을 강의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이제 있을때 이 추천 물건을 이번에 내드린 이 앞에서처럼 이렇게 이 경매를 내용을 요약을 시켰습니다. 이 40은 4분의 1 지분 매각이죠. 그 다음에 뭐 강제 경매로 1,500만 원이다. 그 다음에 대항에 있는 저임입자가 4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세입자는 배당 요구를 했다. 그러면 이거를 낙찰을 받았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여기 보면 이 집이 이렇게 돼서 강제 경매로 나왔지만은 선순위로 설정된 것이 한 개도 없는 그러한 집에 상속을 받았고 지분으로 돼 있고 그 지분으로 돼 있는 것 중에서 한 세입 하나, 4분의 1의 경매로 나왔고, 그때 거기서 살고 있던 사람 중에서 4분의 1, 그러니까 4명이 대항력이 있는데, 그 중에 1명은 배당 요구를 했다. 그럼 우리가 이걸 낙찰을 받았을 때, 이 대항력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처리하고, 우리는 이걸 어떤 식으로 팔고 빠져나올 것이냐, 이런 것을 설명을 드리게끔 되는데, 앞에 있는 특수 경매나 이 토지 개발에 대한
강의를 정확하게 머릿속에 익히지 않은 사람들은 제가 이걸 설명을 해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토지개발과 특수경매는 1년 동안을 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수업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해갖고 이런 경우에 이렇게 됐다 이런 경우에 이렇게 됐다는 것을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지 다 실전 사례에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내가 낙찰을 받으면 이걸 뒤처리를 어떻게 팔아서 협상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팔고 빠져나와야 되겠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수익을 원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죠. 내가 뭐 거기서 잠을 잔다고 하고 거기 거주하려고 사는 것이 아니고 뭐 하려고 산다? 돈을 벌려고 산다는 얘기는 팔아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기 전에 낙찰 받기 전에 누구한테 얼마에 어떻게 팔을 수 있는가를 어떻게 한다? 정확하게 판단해 놓고 낙찰 받고 나면 바로 팔고 빠져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팔고 빠져나오는 것에 대한 강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특수경매와 토지개발의 실전 사례를 듣지 않으신 분은 그게 진짜 저렇게 될까? 저건 어디 영화 속의 얘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갖고 자신나게 투자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토지개발과 특수경매에 대한 것을 충분히 이해하시다 이런 얘기인데 여러분이 금전을 아끼기 위해서는 제 밴드에 초청하지 않고 저한테다가 연락을 해서 교재만 구입을 해갖고 유튜브에 있는 것이 제목별로 다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집에서 하시면 등록 안 하시고도 몇 번에서 반복해서 들으셔도 어느 정도는 아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권하는 것은 교재부터 먼저 사서 집에서 한 3, 4개월, 4, 5개월 정도를 어느 정도를 유튜브 듣고 기본 정리를 머릿속에 넣고 그 다음에 오시게끔 되면은 제 얘기가 빨리빨리 알아듣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강의를 듣고 나면은 제가 이 특수경매 추천 물건 하는 것도 자신이 생깁니다. 이거 낙찰 받으면 어떻게 뒤처리해서 어떻게 빨리 나오겠다 이런 것이 되게끔 되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이 강의를 라이브를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한번 보시고 궁금하시고 관심 있으신 분은 다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